자, 13번부터 17번에 있는 브레이크 지문 봅시다. 자,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동그라미 치고 말 그대로 브레이크인데 이것은 주행 중인 자동차를 감속시키거나 감속 또는 정지시키거나 주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핵심 장치이다. 뭐 열건되고 이제 감속, 속도를 줄이고 정지, 멈추고 상태 유지, 주차돼 있는데 그 상태를 유지. 세 가지 상태가 되겠네. 세 가지. 감속, 정지, 주차 상태 유지. 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핵심적인 장치이다.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브레이크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열 에너지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된다. 다시 한번 운동 에너지가 있어. 운동한 에너지인데 브레이크의 마찰력, 마찰력이가 역은 힘이지. 브레이크가 마찰되지. 이 마찰력을 이용하여 열 에너지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된다. 운동 에너지에 마찰력이 가해졌어. 그러면은 이것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해서 방출된다.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건 항상 기본 원리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날아가는 거야. 자, 브레이크는 자동차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 정지시키거나, 다음은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감속작용과 긴 경사로를 내려갈 때 연속적인 제동작용을 수행해야 한다. 다시 요거 보면은 정지시키거나 위에 나온 정지네. 다음에 속도를 줄이는 감속작용, 요 감속이지. 다음에 긴 경사를 내려갈 때 연속적인 제동작용. 제동한다는 얘기는 동작을 제어한다는 얘기는 속도를 어떻게 하겠다. 줄이겠다는 얘기지. 이것도 감속해야 되는데, 이것도 감속. 또한 평지나 경사를 주차할 때 자동차를 오랫동안 고정시켜야 한다. 고정시킨다는 얘기는 주차 상태 유지와 관련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은 위에 감속, 정지, 주차 상태 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준 부분이야. 자, 내려가자.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을 유압을 통해 증대시켜 각 바퀴에 전달하고 그 힘으로 마찰력을 발생시켜 제동하는 유압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 다시 한번. 일단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페달을 밟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어. 그럼 밟았으니까 힘이 작용했고 그다음에 이 힘을 유압을 통해서 증대시켜. 유압 통해서 증대가 되는데 유압은 압이니까 압력이 되겠지. 유는 흐를 유자니까 유체가 될 것이고 유체의 압력을 통해 증대가 되고 힘이 증대가 되고 그리고 각 바퀴의 전달. 그래서 그 힘이 마찰력이고 그리고 제동을 한다. 그것을 유압식이라 한다. 유압식 동그라미. 유체 압력식이 되겠지. 유체 압력을 이용한 방식이 많이 쓰인다. 유압식 브레이크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다. 파스칼의 원리 일단 가로 묶어주고 여기에 뭔지 좀 확인해 봐야겠지. 내려가서 파스칼의 원리가 뭔지 좀 보자. 파스칼의 원리란 가로 묶고 파스칼의 원리란 밀폐된 용기에 담긴 유체의 압력을 가하게 되면 유체에 가한 압력이 유압이 되겠지. 유체 압력을 가하게 되면 간 압력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방향에 상관없이 용기 안의 모든 임의의 지점에 전달된다는 것이다. 다시 읽어볼게. 밀폐된 용기에 담긴 유체가 있어. 다시 밀폐된 용기가 있고 여기엔 유체가 담겨 있다. 여기에 이 유체 압력을 가하면 가한 압력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내가 여기에 압력을 가했으면 이 압력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방향에 상관없이 용기 안의 모든 임의의 지점 즉 모든 임의의 지점이니까 이 힘이 모든 지점에 싸그리 몽땅 다 전달이 된다는 얘기야. 같은 힘이 모두 전달이 된다. 자, 예를 들었으니까 힘이 어떻게 동일하게 전달되는지 보면 되겠네. 예를 들어 유체가 담겨 있고 연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실린더에 단면적이 같은 피스톤 A와 B가 하나씩 있다고 하자. 연결돼 있어. 요걸 하나의 실린더로 있을 때 연결하고 또 다른 실린더가 또 있는 거지, 여기에. 자, 이렇게 A, B, 위를 A를 하고 밑을 B라고 하자. 자,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때 피스톤 A에 힘을 가하면 발생한 압력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A에 힘을 가하면 그때 발생한 압력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실린더 내 유체에 가해지므로 피스톤 B도 피스톤 A가 받았던 힘과 같은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여기에서
여기서 힘을 가하면 그 힘이 여기에 동일하게 전달되고 이것과 동일한 힘이 요 연결관에 따라서 여기에도 B에도 동일하게 전달이 되네. 그치? 똑같은 힘이 전달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 피스톤 A와 B의 단면적이 다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좀 끊어주고 이번엔 단면적이 다르다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단면적이 다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압력이란 단위 면적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다. 다시 한번 압력의 개념, 압력 동그라미 치고 단위 면적에 작용하고 있는 힘, 단위 면적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압력을 표현할 때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눈 값. 그러면 우리 압력의 개념을 다시 좀 잡아야 되는데 우리 분모 분자 나오면 항상 분자에 좀 신경 쓰라고 했었지. 그렇지? 압력이란 단위 면적분의 힘이야. 분자는 힘이 되는 거지. 힘을 나눴으니까 힘이야. 그러면 면적이 커지면 압력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면적이 커지면은 힘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힘도 같이 커져야지 압력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겠지. 그치? 면적이 넓어지면 그에 따라 받는 힘도 커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항상 관계에 나오면 관계는 좀 잘 잡아줘야 돼. 실제로 선생님이 이 질문을 풀면서 잠깐 생각했던 게 선생님이 브레이크를 밟잖아. 선생님 다리 힘이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니? 근데 그 힘 가지고 자동차를 멈춘단 말이야. 그치? 작은 힘으로 자동차를 멈춘다는 얘기지. 그치? 힘이 달라졌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읽어보자. 따라서 밀폐된 용기 안에 모든 임의의 지점에 동일한 압력이 작용할 때 피스톤의 단면적이 다르다면 각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면적이 달라지면 힘도 달라진다. 즉 면적이 커졌으면 힘도 커지고 면적이 작아지면 힘도 작아진다. 이런 점에 착안하면 피스톤의 단면적 비율에 따라 작은 힘을 가하더라도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단면적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이처럼 유압식은 파스칼의 원리를 활용하여 제동력을 모든 바퀴에 전달할 수 있으며 페달을 밟는 힘이 작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밟는 힘은 작아도 저기 바퀴 쪽 갔을 때 피스톤의 면적이 넓어진다면 받는 힘이 커지겠지. 제동력도 커진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 그 힘이 마스터 실린더의 피스톤을 거쳐 실린더 내에 밀폐된 브레이크 오일에 즉시 전달되고 압력이 형성되어 패드를 누르면서 제동이 이루어진다. 이 제동 과정을 또 과정으로 표현했네. 이 제동이 이루어진다가 이제 결론인데 앞에부터 다시 보면 페달 밟았어. 그러면 그 힘이 마스터 실린더의 피스톤을 거쳐 마스터 실린더의 피스톤인데 이 피스톤을 거쳐서 실린더 내에 있는 밀폐된 브레이크 오일에 전달되고 다음에 압력이 형성돼. 오일에 전달되는데 압력이 형성돼. 그럼 여기서 이제 유압식을 보고 있으니까 유체가 뭔지 잡아보면 여기서 나온 유체가 바로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오일이 돼야 되는 거지. 브레이크 오일. 요게 바로 유체가 되겠어. 요 오일에 압력이 형성되어서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누르고 브레이크 패드 선생님도 몇 번 갈아봐서 아는데 그 브레이크 자동차 브레이크 있으면 이 브레이크를 딱 멈추도록 잡아주는 패드가 있어. 그걸 브레이크 패드라고 불러.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부분.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는 제동이 이루어진다.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지. 페달, 피스톤, 그 다음에 오일의 압력, 그 다음 패드, 그 다음 제동 이렇게. 자, 유압식 브레이크를 구성하는 장치에는 자, 여기 가로 좀 묶어주자. 유압식 브레이크를 구성하는 장치에는 브레이크 페달, 마스터 실린더, 휠 실린더 등이 있다. 구성 요소들 열거하고 있지. 구성 요소가 열거되는데 이건 좀 신경 써. 구성 요소가 열거되면 무조건 이 순서로 자동차가 작동이 돼. 어떤 기계 장치에 부품이 열거되었다. 부품이 열거된다. 열거되었다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작동 순서라는 얘기야. 작동 순서랑 일치. 그럼 페달 밟았고 마스터 실린더 지나가고 그 다음에 휠 실린더로 전달이 되겠네. 자, 계속 보자. 이 중 마스터 실린더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제동기구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유압을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장치로, 즉 마스터 실린더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거 중요하다. 핵심 장치로서 마스터 실린더의 내부는 피스톤 컵과 필러 디스크, 보건 스프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면 다시 이 마스터 실린더 하에 얘가 있지.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 컵이 있고, 필러 디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 스프링이 있다. 역시 구성은 요 순서대로 지나가야 돼. 그러면 어떤 순서가 돼야 돼? 페달 밟았어. 그 다음 마스터 실린더니까 그 다음에 피스톤 지나가고, 피스톤 컵이니까 말고 컵 모양이겠지. 그 다음에 필러 디스크, 뭔지 몰라도 디스크 모양이니까 둥그런 모양이겠네. 그 다음에 보건 스프링이 작동되고, 요 순서로 흘러가겠어. 자, 마스터 실린더는 각각의 피스톤을 가진 두 개의 마스터 실린더를 직렬로 연결하여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고안된 텐덤 마스터 실린더가 널리 사용된다. 자, 텐덤 마스터 실린더 처음 보는 말이지만 앞에 꾸며준 말이 있지? 뭐라고 나와 있니? 각각의 피스톤을 가진 두 개의 마스터 실린더를 직렬로 연결하여 피스톤이 있고, 이제 다시 마스터 실린더가 있고 또 마스터 실린더가 있는데 여기 안에 피스톤이 있고 여기도 피스톤이 있어. 각각의 피스톤을 가진 두 개의 마스터 실린더야. 이걸 직렬로 연결하여 요거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현된 텐덤 마스터 실린더, 요것이 널리 사용된다. 자, 그러면 텐덤 마스터 실린더는 별거 없지. 그냥 두 개의 마스터 실린더가 있는 거지. 텐덤 마스터 실린더 있다. 두 개가 있다.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요 지문에서 제일 선생님이 참 이게 좀 정보량이 너무 심했다 싶은 게 요거 그림. 와, 이런 깨알 같은 글씨를 봤나. 너무하다. 일단은 눈에 첫 번째 보이는 게 보건 스프링인데 아까 전에 그래서 봤을 때 보건 스프링은 여기에서 가장 나중에 작동하는 게 보건 스프링이었잖아. 그래서 이쪽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돼. 오른쪽부터 시작돼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전달이 될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 있는 건 푸시로드, 말 그대로 누르는 길이 되겠지. 눌렀어. 다음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걸리는 게 2차 컵이 먼저 보여. 2차 컵. 그 다음에 뭔지 들어가 보니까 여기인데 이 부분이 1차 피스톤. 그리고 1차 컵. 그리고 이렇게 있고. 다음에 제동회로 1.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또 2차 컵, 그 다음 여기가 2차 피스톤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1차 피스톤이고 여기가 2차 피스톤이라는 거야. 1차, 2차 피스톤 이렇게 되겠어. 그리고 다시 2차 피스톤 안에 2차 컵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컵이 또 여기 있고 그리고 제동 회로가 있고 마지막 보건 스프링. 그리고 위에는 보니까 통이 두 개가 있는데 브레이크 오일 탱크라고 해서 오일통에 해당돼. 이건 오일통.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림이 나와 있으면 그림 내용들은 다 하나하나씩 먼저 살펴봐야 돼. 글 들어가자. 자, 그림과 같이 운전자의 제동력이 전달되는 순서에 따라 즉 피스톤을 미는 역할을 하는 게 푸시로드 동그라미 치고 요거는 피스톤을 미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에 가까운 쪽 피스톤을 1차 피스톤,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피스톤 2차 피스톤이 한다. 즉 요거 위치 정보지. 푸시로드에 가까운 쪽에 있는 피스톤이 1차 피스톤이다. 멀리 있으면 2차다. 다음 각각의 피스톤에 설치된 고무로 된 컵들은 각각의 피스톤에 설치된 게 고무로 된 컵인데 이 컵들은 피스톤과는 반대로 푸시로드에 가까이 있는 게 2차 컵, 스프링과 가까이 있는 것이 1차 컵이래. 푸시로드에 가까이 있는 거 가로 묶어주고 요것이 2차, 스프링과 가까우면 1차. 그러면 각각의 피스톤에 설치된 거니까 우리 여기 다시 그림 다시 한번 보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기가 2차 컵이 되는 거지. 여기가 2차 컵, 여기 2차 컵. 반면에 여기 스프링과 가까이 있는 여기에 있는 컵이 1차 컵이 되는 거야. 여기 1차 컵. 그러니까 1차 피스톤에 있는 것이 1차 피스톤이 여기인데
1차 피스톤에서 푸시로드에 가까운 게 2차, 스프링에 가까운 게 1차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다음에 2차 컵도 마찬가지고 2차 컵도 여기는 2차 컵, 아니 2차 피스톤도 오른쪽에 있는 게 2차 컵, 왼쪽에 있는 것이 1차 컵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잡았어? 오케이. 이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짜증나지만 문제 풀려면 어쩔 수가 없어. 위치 정보는 다 확인해야 되니까. 위치 정보는 출제 어떻기 때문에 봐야 돼. 자, 다음 읽어보자.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1차 컵 뒤에는 필러 디스크가 붙어 있다. 위치 정보 또 확인하자. 필러 디스크가 있는데 필러 디스크 동그라미 치고 이 디스크는 어디 있냐면 1차 컵 뒤에 있대. 1차 컵 뒤에. 자, 확인됐다. 자, 각 1차 컵들은 1차 컵들이니까 왼쪽 오른쪽 컵은 왼쪽이지. 왼쪽에 있는 게 1차 컵이었어. 왼쪽에 있는 1차 컵들은 피스톤의 왼쪽에 있는 1차 컵들이었지. 자, 1차 컵들은 브레이크 작동 전에는 각각 브레이크 오일 탱크와 연결된 구멍인 보상봉을 막지 않아야 한다. 보상봉 밑줄 좀 치고 보상봉 꾸며주는 말이 뭐라고 나왔냐면 브레이크 오일 탱크와 연결된 구멍인 게 보상봉이야.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림 확인해야지. 그림 봐야 돼. 그림 보니까 여기 보니까 1차 컵이 있고 1차 컵 바로 앞에 보면 여기 있지. 요거 따라가 보면 여기에 보상봉이라 나와 있어. 즉, 요 브레이크 오일 탱크와 그 다음에 여기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연결돼 있어. 이렇게 연결돼 있어. 오일 들어가는 구멍이 되겠네. 그치? 자, 이제 쓰면 계속 읽어보자. 그래서 브레이크 작동 전에는 브레이크 오일 탱크와 연결된 구멍인 보상봉 이걸 막지 않아야 한다. 컵들이. 그다음에 각 피스톤과 연결된 두 개의 압력실이란 것도 있네. 압력실 동그라미 치고 압력실은 모두 각각 보상봉을 통해 브레이크 오일 탱크와 연결되어 있다. 다시 한번 피스톤과 연결된 게 압력실인데 보상봉을 통해 브레이크 오일 탱크와 연결되어 있어. 여기까지 했어. 그리고 오일이 들어있다. 또한 각 압력실과 연결된 각 제동회로에도 제동회로 동그라미 치고 여기에도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림에는 안 써있지만 압력실의 위치를 잡아야 돼. 브레이크 오일 탱크가 있는데 이 브레이크 오일 탱크와 보상봉을 통해 연결된 게 압력실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 압력실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압력실을 좀 적어볼까? 여긴 압력실이다. 여긴 압력실이고 우리 압력실이 제동회로랑 연결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 제동회로랑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오일 탱크랑 압력실과 제동회로는 이런 식으로 쭉 오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자동차 수리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자, 계속 보자. 자,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이다음부터 과정이지. 좀 전까지는 전부 다 부품들 상세 설명이었던 거야. 위치 정보만 설명했어. 이제부터 과정이야. 진짜 과정.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푸시로드가 먼저 1차 피스톤 밀게 되겠지? 그럼 1차 피스톤의 스프링이 압착되면서 압착이니까 압력 부착된다는 얘기지. 압력 부착되면서 1차 피스톤의 운동을 2차 피스톤에 전달한다. 당연한 얘기지. 그냥 푸시로드 눌렀으니까 1차 피스톤 지나갔고 그 다음에 스프링 통해 가지고 2차 피스톤에 전달된다. 그렇지. 그대로 쭉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네. 자, 다음 계속 보자. 따라서 두 개의 피스톤 각각에 설치된 1차 컵들은 1차 컵이니까 왼쪽 오른쪽. 컵의 위치는 1차 컵의 위치는 왼쪽이었지. 왼쪽 그림 왼쪽에 있는 거. 스프링 쪽에 있는 컵이었어. 자, 1차 컵들은 각각의 보상봉을 막고 좀 전까지는 안 막고 있었지. 보상봉을. 이제 막아버렸어. 그림에 보면은 여기가 1차 컵이었는데 1차 컵이 이제 이 구멍을 막게 되는 거지. 여기 있는 보상봉을 막았어. 밀었으니까 여기를 막게 돼. 자, 다음 계속 읽자. 자, 그래서 1차 컵들은 각각의 보상봉을 막고 지나며 또 압력실을 밀폐시킨다. 압력실이 이제는 밀폐가 되겠지. 그렇지? 압력실을 닫아버렸으니까. 보상봉이 막혔으니까 밀폐가 됐어. 자, 그리고 이때 1차 컵 뒤에 붙어 있는 필러 디스크는 1차 컵 뒤에 붙어 있는 게 필러 디스크였는데 이 필러 디스크는
1차 컵이 피스톤 쪽에 있는 보충공 쪽으로 밀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다시 1차 컵이 보충공 쪽으로 밀리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다. 요거 되겠지? 지금 필러 디스크의 역할이 뭐니? 밀리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게 필러 디스크야. 이제 필러 디스크 역할 잡았지? 필러 디스크 동그라미 치고 얘는 밀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필러 디스크 역할. 필러 디스크는 보충공 쪽으로 밀리는 걸 막는 역할. 역할 잡았으면 계속 읽고 나가자. 한편 끊어주고 2차 컵이야. 이번 2차 컵. 2차 컵이니까 이번 오른쪽에 있는 거지. 푸시로드 쪽에 있는 2차 컵은 형성된 유압의 누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2차 컵의 역할은 유압의 누설을 방지하는 역할. 2차 컵의 역할 밑줄 치고 유압 누설 방지 역할. 그러면 2차 컵이 왜 유압이 누설을 방지하냐? 유압 누설 방지하냐? 2차 컵도 고무로 된 컵이고 밀려 안 밀려? 잘 안 밀리겠지. 그렇지. 그거 막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밀리지 않으니까 압력이 계속 유지가 되겠지. 이거 됐어? 응. 왜 방지를 하냐? 밀리지 않으니까. 밀리는 것을 방지하니까. 그것을 방지하니까 역시 유압이 빠지지도 않겠다. 자, 이렇게 압력실의 밀폐를 통해 유압이 형성되면 유체 압력이 형성되면 두 개의 제동 회로에 있던 브레이크 오일에도 동시에 제동 압력이 형성돼요. 다시 제동 회로에 있던 브레이크 오일에도 제동 압력이 형성되는 거 납득되겠어? 그렇지. 그림 잠깐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막혀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눌렀으면 여기에 있던 압력, 여기에도 전달되고 여기에도 전달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전달되면 여기에도 전달이 되겠지. 동일한 압력들이, 아니, 동일한 압력이 동일하게 똑같이 전달이 되는 거였지. 자, 이렇게 압력실의 밀폐를 통해 유압이 형성되면 두 개의 제동회로에 있던 브레이크 오일에도 동시에 이 유체에도 동시에 제동 압력이 형성되어서 제동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후 페달에서 발을 떼면 다음 과정이네. 이번에는 페달에서 발을 떼면 걸음 묶어주고 이번에는 이제 끝난 상황이야. 페달에서 발을 뗀 상황. 그럼 다 돌아와야겠지? 스프링은 피스톤을 초기 위치로 급속히 복귀시키는데 바로 급속하게 복귀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1차 컵 휘어지고 1차 컵 뒤쪽에 설치된 필러 디스크도 약간 휘어지면서 틈이 생긴다. 그럼 여기서 1차 컵도 다음 디스크도 휘어졌는데 휘어지면 무엇이 생긴다? 틈이 생긴다. 자, 틈이 생기면 압력이 풀리겠지. 그렇지? 압력이 풀려. 자, 틈이 생기고 오일이 압력실 쪽으로 유입되면서 그렇구나. 오일이 압력실 쪽으로 유입되면서 피스톤도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되어 브레이크가 풀리게 된다. 다시 한번 오일이 압력실 쪽으로 유입된다. 그럼 유입된 오일은 유입이 될 만한 오일은 어디 오일밖에 없어. 지금 여기는 다 막혀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유입은 어디서 되겠어? 그치? 여기서 돼야 되는 거지. 오일 탱크에서 되겠지. 그치? 요게 풀렸으니까 요렇게 이제 새어 들어오게 되겠지. 그치? 새어 들어오게 된다. 여기서 새어 들어온다. 자, 됐으면 넘어가자. 그리고 유입이 되면 압력도 풀리고 피스톤도 원래 위치로 들어오고 그 다음 브레이크가 풀렸다. 끝. 자, 마무리. 한편 휠 실린더. 우리 아까 전에 과정에서 뒷부분에 있던 게 휠 실린더였지. 잠깐만.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여기. 유압식 브레이크를 구성한 장치. 브레이크 페달, 마스터 실린더, 휠 실린더. 마지막 휠 실린더였어. 요거 좀 보자. 휠 실린더 역할. 자, 한편 휠 실린더는 동그라미 치고 이 휠 실린더는 끊어주자 앞에. 유압이 작용했을 때 마스터 실린더에서 발생한 유압을 통해 실제 제동작용을 수행하여 제동작용에 관여한다. 마스터 실린더 다음에 실제 제동작용을 수행하는 게 바로 휠 실린더가 되겠다. 이외에도 제동을 위한 여러 장치들의 협업이 달리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유압식 브레이크의 작동을 돕는다. 끝. 됐으면 이제 문제 들어가자.
선생님이 이거 읽고 나가지고 문제 풀 때 제일 황당했던 게 지문 이해하는 시간보다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좋은걸요. 문제 푸는 거 정말 수월하게 풀리더라고. 지문 좀 오래 걸리고. 자, 미끄를 통해 할 수 있는 적절치 않은 것 1번.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브레이크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는 거. 그렇지.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지. 동그라미. 아주 수월하고. 2번. 마스터 실린더 2차 커빙. 2차 커빙이니까 왼쪽이었니? 오른쪽이었니? 오른쪽, 푸시로드 쪽이었지. 이것은 파스칼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는 밀폐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그치? 압력을, 유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었지. 그치? 밀폐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압력이 유지가 되니까. 동그라미. 다음 3번. 브레이크는 감속작용 및 연속적인 제동작용, 주차 시 자동차를 고정시킨 작용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고. 첫 번째 단락에 나왔던 내용들. 다음 4번. 휠 실린더는 휠 실린더는 가장 마지막에 있던 게 휠 실린더였지. 실제 제동 역할을 한 애였어. 마스터 실린더가 자동차의 실제 제동 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스터 실린더에 오일을 전달하는 장치가 아니지. 오일을 전달하는 장치는 오일 탱크가 돼야 되겠지. 휠 실린더의 역할이 아니야. 휠 실린더는 제동 역할을 하는 애였어. 답은 4번이다. 자, 넘어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가자. 14번. A에 대한 이해인데 가장 적절한 것은 A를 잠깐 보면은 여기 보니까 파스칼의 원리에 따라서 면적과 힘의 관계가 나왔던 부분이야. 단면적과 단위면적과 힘의 관계. 자, 1번부터 보자. 피스톤 A와 B에 작용한 압력이 같으면 각 피스톤의 단면적은 다르다. 관련이 없지? 압력이 같다면 각 피스톤의 압력이 같은데 단면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그렇지? 압력과 단면적은 알 수가 없다. 뭐 됐어? 쪘으면 2번. 힘이 같다면 단면적이 같아. 이건 설명할 수 있겠지. 다음 2번. 연결관이 파손되어도 A에 작용한 압력이 그대로 모든 실린더 내부에 전달된다. 안 되겠지? 그렇지? 파손되는데 그대로 전달될 수가 없겠지. 2번도 지워주고. 그러니까 연결관이 있어야지만 그대로 쭉 유압을 따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다음 3번. 피스톤 A와 B에 작용한 압력이 서로 다른 이유는 유체가 압축된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압력이 다른 이유는 압력이 같지? 그치? 압력이 서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압력은 같아. 작용하는 압력은 같은 거야. 이거 됐지? 오케이. 다음에 4번. 피스톤 A가 받는 힘은, 피스톤 B가 받는 힘은 실린더 사이를 연결하는 관의 단면적과 피스톤 B의 단면적이 작을수록 커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A가 받는 힘이야. 힘은 피스톤 B의 단면적이 작을수록 커지느냐. 우리 단면적분의 힘이었지. 단면적분의 단위 면적분의 힘이었단 말이야. 근데 압력은 동일해야 되니까, 압력은 유지해야 되니까, 이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고정값이면, 단면적이 작으면 힘이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작을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이렇게 돼야 돼. 다음 5번. 피스톤 A와 B의 단면적 비가 1대10이야. 그러면 누가 더 크니? 피스톤 B의 단면적이 더 크지. 단면적이 클수록 힘도 컸어야 됐지. 그러면 피스톤 B가 받는 힘은 A에 가해진 힘의 10배이다. 다시 피스톤 B가 받는 힘은 A의 10배이다 라고 했으니까 적절한 표현 되겠지. B의 단면적이 더 크니까 힘도 더 큰 거 10배. 그렇지. 답은 5번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됐나? 오케이. 뭐 단순한 비율 문제니까 요건 아주 까다롭지 않았던 것 같아. 넘어가자. 다음 15번.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조금 고민을 했어. 1, 3, 4, 5를 다 보고 답을 결국 골랐어. 자, 기억 부분을 보면은
기억 부분을 보면은 6이다. 1차 컵들이 브레이크 작동 전에는 각각의 브레이크 오일 탱크와 연결된 구멍인 부상공을 막지 않아야 된다. 그럼 부상공의 역할은 하나밖에 없잖아. 이 구멍의 역할은 어디와 연결돼 있어? 오일 탱크랑 연결돼 있단 말이야. 막히지 않으면 오일 탱크에서 오일이 유입될 것이고, 막혀 있으면은 밀폐된 역할을 하겠지, 그치? 자, 그럼 왜 막지 않아야 되냐? 하고 1번 보면 부상공을 막고 있으면 스프링을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상공이 막혀 있어도 우리 이 스프링을 밀어내는 힘, 스프링을 미는 건 어디서 밀려요? 푸시로드 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렇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지. 스프링을 밀어내는 힘은 이건 페달 밟으면 무조건 발생하는 거지. 페달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을 지어줄 수 있겠어. 자, 2번. 부상공을 막고 있으면 유압이 작동하여 브레이크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뭔 얘기니? 막고 있으면은 유압이 작용하여 브레이크 작동한다. 선생님, 2번을 바로 못 걸었다는 이유가 나머지 3, 4, 5번 하고 다시 돌아와서 2번 돌아왔을 때 뭔 생각했냐면 이게 부상공을 막고 있으면 유압이 작용하여 당연히 유압은 작용하겠지? 그치? 다음 브레이크가 작동할 수 있다. 너무 당연했단 말이야. 근데 이 다음에 생각할 때 뭐냐면 이게 브레이크를 뗐을 때 생각했어. 브레이크 페달을 뗐다고 생각해봐. 근데 계속 막혀 있으면은 오일이 들어오면 못 들어와. 못 들어오고 압력이 계속 유지가 되겠지. 다시 그림통에 잠깐 보자. 자,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으면 여기 보상이 막혀 있으면 만약에 지금 이 눌린 상태라 해봐. 눌린 상태면 이게 돌아가 못 돌아가? 못 돌아가지. 그치? 요거는 밀폐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못 돌아가. 그러면 계속 무슨 상태?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까지 떠올려 보니까 2번이 납득이 되더라고. 유압이 작동한다? 그렇다. 브레이크가 작동한다? 그렇다. 그치? 이거 페달 뗄 때 얘기하는 거야. 페달 뗐을 때. 2번. 그래서 동그라미. 밟을 때는 어차피 힘은 전달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뗐을 때 돌아오질 않아. 브레이크가 계속 작동한다는 얘기야. 답은 2번 되겠다. 자, 됐고, 이제 나머지는 좀 지워보도록 하자. 나머지. 3번. 부상공을 막고 있으면 브레이크 오일이 제동 회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브레이크 오일이 제동 회로에 들어갈 수 브레이크 오일, 압력실과도 연결이 돼 있잖아. 제동 회로는 압력실과도 연결돼 있지? 그치.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3번은 지워주면 되겠다. 이미 어디에도, 압력실에도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있어?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동회로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3번은 지워주면 되고. 자, 있다. 왜? 압력실에서. 압력실에 있는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음에 4번. 부상공을 막고 있으면 1차 피스톤 운동은 2차 피스톤에 전달할 수 없다. 막고 있어도 힘은 계속 전달이 되겠지? 눌렀으면 눌려. 자, 전달이 되고. 자, 5번. 부상공을 막고 있으면 각각의 제동 회로에 동시에 제동 압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체를 통해서 밀리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동시 전달이 되지. 그래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답은 5번도 지어줄 수 있겠다. 그럼 15번 됐나? 오케이. 자, 됐으면 다음 문제 또 넘어가자. 자, 텐더 마스터 실린더에 대한 내용인데 적절치 않은 거. 이름은 좀 낯설었지만 요거 두 개 연결한 거였지. 마스터 실린더 두 개 연결한 거였어. 자, 1번부터 보자. 푸시로드 쪽에 있는 1차 피스톤. 푸시로드 쪽에 있는 거 1차 피스톤 맞지? 그치? 1차 피스톤에서 푸시로드 쪽에 가까이 있는 1차 컵. 푸시로드 쪽에 있는 게 1차 컵 맞아? 1차 컵은 왼쪽, 오른쪽? 왼쪽 거였지, 그렇지? 푸시로드 쪽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잘못했다. 답은? 와우, 나이스 1번. 땡큐. 아주 고마운 문제. 위치 정보는 항상 확인하면 돼. 자, 됐으면 넘어가서 17번.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근데 A를 찾아보면은 앞쪽인가 보네.
여기 있다. 유압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 뭐 사용된다는 뜻이네. 널리 사용된다. 자, 그러면 돌이키는 잡곡을 터는데 널리 쓰인다. 사용된다. 뭐 바로 답이지? 답 1번 이러면 되겠다. 자, 요즘은 여기까지.